미국의 한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하고 집중된 분위기의 강의실인데요. 강의를 하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한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한국인만 가능한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놀랍게도 그 학생의 질문은 한국만 가능한 기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었고, 왜 그런 일이 한국인에게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을 참지 못한 학생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교수는 어떤 강의를 했길래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인만 가능하다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최근 미국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있었던 사연 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도중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짧은 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몇 안 되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일을 두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강에 빗대어 부르면서 유래된 것입니다. 서독은 1945년 5월 9일 나치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이때 서독은 그야말로 전국토가 폐허가 되어 황폐화된 상태였죠. 하지만 전쟁 이전의 서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대국 중 하나였기에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비교적 빠르게 경제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하버드대 교수는 서독이 전쟁에서 패하고 폐허가 된 나라임에도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이전부터 강력했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경우인 한국을 예로 들면서 그는 한국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제를 성장시킨 유일한 나라다. 독일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독일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기에 별도의 연구를 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표본으로 우리도 독일처럼 빨리 일어서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독일이 원조이며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교수에게 질문을 던진 학생 또한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 가까웠는데요. 독일은 우리가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사건 당국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기적을 흉내내려고 이름만 갖다 붙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 질문을 들은 교수는 학생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며 왜 틀렸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경제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놀라운 기적은 유일하게 독일과 한국에서 일어났다. 독일은 전쟁 이전에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서의 기반과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으며 언제나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국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오히려 독일보다 한국이 진짜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연구 결과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먼저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휴전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한 처참한 수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설탕을 만들어내는 등 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초인플레이션과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정전 직후인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연평균 4.4%씩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만의 부지런함과 영리함, 근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민족이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개발도상국이었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까지 거치면서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고 다른 나라의 원조가 없이는 버틸 수도 없는 세계 최대의 빈곤국이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을 총지휘했던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전쟁이 끝나자
100년은 지나야 이 나라의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이었던 한국이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불과 20년 만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 87달러에서 1979년에는 1693달러로 20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죠. 국내 총생산은 23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무려 28배나 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강의 기적을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 경제 성장을 일컫고, 또 누군가는 6.25 전쟁 이후부터 1998년 외환위기 전 또는 현재까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든 상관은 없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이 존재합니다. 이 경제 성장 기적은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일부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경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 기적을 이루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기업가 정신이 투철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룩한 국가들은 언제나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기업가가 존재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그러한 경제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은 영국 런던 금융가에 가서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이밀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라는 말로 설득을 시켜 차관 도입에 성공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때 투자금으로 황폐한 한국 땅에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건조하여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의 기초를 닦게 되었죠.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서는 기업가 정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피땀 흘려 일한 국민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 세대의 그 윗 세대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들의 희생정신과 한국인들 특유의 민족성이 어우러져 한강의 기적이 탄생한 것이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더 우월한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던 학생은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강의 평가와 교수에게 남기는 말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도 질문을 한 학생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경제성장 기적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 지금부터의 한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